명절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옵니다. 손주들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구석구석. 손주 방도 정리했습니다. 이불도 새로 빨았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 섰습니다. 등심, 갈비, 나물, 전. 손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온 가족이 모이니까요. 휴대폰을 봅니다.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무겁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뛰어들어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먹고 핸드폰을 봅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금방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 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심히 가. 손을 흔듭니다. 차가 멀어집니다. 문을 닫습니다. 집안이 고요합니다. 아까까지 시끌벅적하던 그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합니다. 혼자서는 다 못 먹을 양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엄마 잘 들어갔어요. 수고하셨어요. 카톡 한 줄. 답장을 합니다. 그래 고생했어. 그리고 화면을 내려놓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해가 지고 나면 그 고요함이 더 또렷해집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창밖을 지나가는 차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 숨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서럽습니다. 불을 켜도 화나지 않고 TV를 켜도 웃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집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외로움일까요? 서운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명절이 끝나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다 큰 자식들이 돌아간 뒤에 이토록 허망함을 느낄까요? 단지 몸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집이 너무 넓게 느껴져서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이번 명절에 무엇을 기대했는가? 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따뜻한 눈빛이었을까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바쁜데 안 와도 된다. 그냥 우리끼리 보낼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래도 와줄 거지 라는 간절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기대할까요? 사랑이라서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일까요? 사실 당신이 느끼는 그 서운함은 자식이 무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빠서도
자식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 모를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내 젊음, 내 시간, 내 돈, 내 꿈까지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주었기에 이제는 조금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저울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주었지만 자식들은 일부를 돌려주는 것조차 힘겨워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아야 합니다. 왜 자식이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줄까?가 아니라 나는 왜 아직도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행복을 확인하려 하는가? 하고 말이죠.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는 모든 고통의 어머니다. 참 차갑게 들리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우리의 명절 우울감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 때 우리 마음에 주는 고통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용돈을 좀 더 주겠지? 이번에는 내 아픈 데를 좀 물어봐 주겠지? 이번에는 며느리가 좀 살갑게 굴겠지? 이런 작은 기대들이 하나씩 모여 결국 거대한 서운함이라는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이라는 타국에서 나의 행복을 빌려올 수 없습니다. 설령 그 타인이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멀어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 가까워지려고 애쓸 때 아픈 법입니다. 명절에 자식이 와서 밥 한 끼 먹고 간 것,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행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뒤에 이어질 효도나 감사나 대화를 기대하는 순간 방금 먹은 따뜻한 밥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라고요. 이 말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멋진 연극에 잠시 출연하는 특별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에게는 최고의 대접을 해주되 손님이 떠난 뒤에 왜 자고 가지 않느냐며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고상한 주인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당신 자신이라는 한 인간입니다. 노후의 마음 관리는 자식에게 쏟았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천천히 돌리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자식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로 내 존재의 크기를 재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부모라는 역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성적이 오르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았고, 아이의 취직 소식이 들리면 내가 성공한 것 같았고, 아이의 결혼식장에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더 오래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자식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할이 끝나는 것이 낯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만약 자식이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서운할 여유조차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서운하다는 건 아이들이 이미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까지 아파야만 할까요? 자식은 변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서운함에 잠겨 밤잠을 설치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평생을 자식의 뒷모습만 보며 걸어온 당신의 고단한 다리에게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된다고 말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대신 기록하기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오늘 아들이 내 무릎 아픈 걸 물어봐 주길 바랐다. 라고요. 글로 써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바랐던 것이 얼마나 사소한지, 그리고 그 사소한 것에 내 행복을 얼마나 크게 걸고 있었는지 말이죠. 기록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서운함이 종이 위에 남겨지면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 기분 좋은 거리두기입니다. 명절이 끝난 뒤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잘 도착했니? 라는 연락도 하루쯤 참아보세요.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펼쳐보세요. 물리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입니다.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 사이에 튼튼하고 예쁜 울타리를 하나 세우는 연습을 하세요. 그 울타리는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들 먹일 고기 살 돈으로 내일은 당신이 평소에 비싸서 망설였던 과일 하나를 사세요. 당신이 입고 싶었던 화사한 색깔의 옷 한 벌을 사보세요. 나중에 애들 유산이라도 남겨줘야지 하는 생각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며 가장 큰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먼저 행복해지세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연락하지 않아도 자기 삶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이제 다시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 방을 보며 여전히 허전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당신이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만 덜어서 당신 자신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 있어도 당신의 마음 안에는 당신만의 등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운 황혼을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밤은 서운한 마음 대신 오늘 하루도 참 잘 보냈다 하고 당신의 어깨를 스스로 토닥여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식의 연락을 확인하기 전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먼저 마셔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찬란하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명절 뒤의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로 내 가치를 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다 살아낸 세월 안에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